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이번에는 이화여대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이화여대는 여러 번 다뤘지만 보통 여대에서 공대도 남녀공학의 공대처럼 취업이 잘 될까, 어느 정도 취업이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대인 이화여대에 그 중에서도 공대의 핵심과라고 볼 수 있는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화여대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이름이 되게 어렵죠. 요즘 대학교의 학과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과대학 안에 있는 학부가 되게 되는데,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는 우리 학부가 있을 때는, 학부라고 칭할 때는 과가 여러 개 있거나 전공이 여러 개 있거나 아주 큰 과든가 이럴 때 이제 학부로 대학에서 이름을 많이 붙이죠.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는 두 가지 전공이 존재합니다. 전자전기공학 전공이 있고요. 지능형 반도체공학 전공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라고 칭하게 되는데, 이화여대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공대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화여대에 1994년에 전자공학이 신설이 되었고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공학 전공은 2024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신입생을 딱 한 번 뽑은 그런 이제 신설된 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학과를 합쳐서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라고 이화여대는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능형 반도체는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오늘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는 주로 전자전기공학 전공, 전자공학과 이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는 두 전공이 있는데, 전자전기공학 전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공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네트워크, 신호처리, 반도체 회로, 나노바이오, 스마트 그리드 등 전자과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런 학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전자전기공학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능형 반도체공학 전공은 이 전자전기에서 반도체를 떼다가 좀 더 특화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그런 신설된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마다 요즘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 견인할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력으로 삼아야 되는 반도체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인공지능을 합쳐서 새로운 학문, 융합학문을 만들어내고 있고, 대부분 그런 이름들이 지능형 반도체, 이런 이름으로 지어져서 신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면 재밌는데요. 왜 재밌느냐? 일단 전자전기공학과, 그러니까 전자과, 우리 전자전기공학 전공은 학생들을 어떻게 뽑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으로 일부 뽑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거든요, 수시에서는. 그러나 정시에서는 우리 이화여대는 인문 173명, 자연 141명을 통합 선발을 합니다. 수능 나군으로, 정시 나군으로 통합 선발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연 계열로 들어온 학생들이 전자전기공학 이런 데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 인원은 과 단위로 뽑지 않고 통으로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같은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은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골고루 수시에서 뽑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 정시 모집에서는 나군의 36명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화여대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 막 통합으로 선발한 학생들은 지능형 반도체 공학은 선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과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화여대는 통으로 자율전공으로 뽑았으나 선택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도 그런 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같은 학부지만 수시는 똑같이 형태로 선발을 하지만 정시는 자율전공에서 오는 학생도 있겠지만
반도체 전공은 따로 선발을 하고 있다. 이걸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전자전기공학 전공은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1.76 등급에서 70% 컷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공부 엄청 잘하죠. 일반고를 기준으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에는 커트라인이 2.03 등급. 학생부 종합은 뭐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보고 있지만 역시 높은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전기공학은 계열별 통합으로 뽑는다고 했죠, 정시에서. 그래서 90.50%, 100분위로 70% 것이 90.50%를 기록하고 있다.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1, 2등급의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이 정시에서 선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첫해 선발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1.91등급, 학생부 종합전형이 2.26등급,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데 통합으로 뽑은 거나 과로 따로 뽑은 거나 90.50%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능형 반도체공학은 따로 뽑았지만 90.50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과의 성적이 대단히 높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의 대학원 진학률과 취업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안에서 지능형 반도체 전공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말하는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의 진학률과 취업률은 대부분 다 전자공학과의 취업률과 진학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대 자체의 대학원 진학률은 15.9, 15.5, 13.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적지도 많지도 않은 그런 대학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전자과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의 대학원 진학률은 20.0, 28, 18.5 그렇죠? 대단히 높은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취업률은 이화여대 전체가 62.3, 64.9, 67.9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융합전자반도체공학, 정확하게는 전자전기공학 전공의 취업률을 보시게 되면 79.6, 75, 81.8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죠? 공시 취업률이 이 정도라는 것은 실제로 보게 되면 취업률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는 그런 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가 수도권 평균보다 조금 취업률이 낮거든요. 여대의 특성일 수도 있고, 왜 여대는 인문사회 쪽에 전공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예술 계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취업률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전자과의 취업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취업하는가? 우리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에서는 2018년 8월에 졸업하고 2022년 2월까지 이 몇 개년간 졸업한 학생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일단 이때 졸업한 사람들의 52%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18% 정도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고, 18% 정도가 중소기업, 11%가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나머지 다 합치면 이제 남는 건 1%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법무법인이나 변리사에 취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타 뭐 프리랜서나 이런 거에 취직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 이걸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취업처도 밝혀놓고 있는데요. 이때 취업한 학생들이 어디로 가 있냐 보면, 국내 전자 관련 대기업 및 연구소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굴지의 대기업으로 가 있고요. 또 이제 통신 서비스 회사 및 IT 관련 기업으로도 가 있는데, SK텔레콤, KT, LG 텔레콤, 그다음에
NHN, 네이버죠. 이런 이제 대단히 선호하는 기업들에도 우리 졸업생들이 이때 졸업한 학생들이 가 있다, 취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계 대기업의 IBM, 모토로라, 인텔 등에도 갔다. 모토로라가 우리나라에 여전히 있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IBM, 모토로라, 인텔 이런 데 취업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회사, 컨설팅회사, 특허사무소 등에도 취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료의 신뢰성이 조금 의심이 됐던 게 앤더슨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앤더슨 컨설팅은 2000년대 초반에 이름을 엑센추어라고 바꿨고요.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어디를 할까 하다가 앤더슨 컨설팅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름을 엑센추어라고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엑센추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지금 한 상태인데 다시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앤더슨 컨설팅이라는 이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였죠. 근데 이 이름을 써놔서 이게 되게 언제 자료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에서는 2018년 8월에서 2022년 2월 자료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을 땄는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간 사람도 있고요. 태평양 특허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이 따로 있지만 또 태평양 특허법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간 친구들도 있다. 그럼 김현장 법률사무소로 간 친구도 변리사가 돼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도 변리 업무를 다루니까. 아무튼 이런 곳에 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는 우리나라 전자 쪽에 아주 핵심 연구소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대전에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이름 바꿔서 현재 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하죠. 이거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죠.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대전에 있죠.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들로 취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는 공시된 취업률로만 봐도 엄청나게 취업이 잘 되지만 취업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본 이화여대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진로를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대학원 진학률이 학교 평균보다 높은 그런 상태다. 대학원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가고 있는 그런 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률은 학부에서 자랑하는 대로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 이 취업률은 타 대학에 비교해서도 웬만한 공대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취업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졸업자의 50% 이상, 이건 이제 대학원 진학한 사람을 빼고 취업자의 60, 70%가 대기업으로 취업하여 취업의 질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형 반도체공학 전공은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테마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반도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 이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자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첨단 분야는 더더욱 남녀 구별이 없으니 여학생들도 과감하게 첨단 분야에 더 많이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을 돌다 보면 아직도 지방의 여고나 이런 데는 문과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은 인문사회 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분도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고 첨단 분야에 우리 여학생들도 과감하게 도전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근거로 우리 대표적인 여대인 이화여대 공대의 취업률 진로를 살펴봤더니 역시 첨단 분야는 남녀 구별 없이 잘 나가고 있구나, 취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 이화여대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진로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